반갑고요. 예, 우리 전체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박수 칩시다. 예,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영성마을 사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성마을에 두 번을 가고 아마 또 한 번 가게 될지도 몰라요. 자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나 논리에 현혹되는 측면이 있고 사례는 비교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례는 뭐 그냥 그렇다 이 정도로 조금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경험을 해보면. 근데 사례만큼 진실한 게 없죠.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현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원석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에 관심을 참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무슨 자료를 만든다든지 하면 앞에 그럴듯한 이렇게 번지르한 얘기 사실은 별로 많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에는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는데 사례를 들여다보는 데는 앞에 부분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은 사례 속에 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훨씬 더 사실은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그 사례를 만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사례를 만든 사람들은 그 현실이었었잖아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고민해왔던 흔적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창출해야 될 것이 뭐 이론도 중요하고 사람을 길러내 역량도 중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바람직한 사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사례에 가장 감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 사례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보고 배우는 것만큼 빠른 게 없어요, 사실은. 막 휘황찬란하게 얘기로 풀으면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거면 복잡하잖아요. 근데 사례는 훨씬 더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영성마을은 제가 가서 보고 영성마을 분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보석인지 이게 돌멩인지 오히려 스스로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미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재해석하고 의미를 같이 음미하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역이 오늘 두 분 참석하고 계신데요. 임채몽 이사장님과 정부영 부이사장님이 그 일을 실제로 오랜 동안 만들어 오신 분들이죠. 이분들의 말씀을 듣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큰 박수로 이 두 분을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공론 포럼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영성마을에 대해서 약간 마을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자연불학이었을 때 이 마을은 논농사 위주의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이 논농사 위주의 마을이 90년도 후반에 개발이 되면서 원주민들은 거의 다 보상을 받고 떠나게 되고 그 원주민들이 농사, 밭농사를 짓던 그런 땅들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영성마을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하나의 섬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란 후라이에 노른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이 마을이 개발되고 다 원주민이 떠나가면서도 지금 건실한 공동체가 되게끔 된 거는 그 전에 이 마을이 설립될 때부터의 그 역사인 것 같아요. 이 마을은 원래 일제시대 이전에는
지금 논밭이 다 아파트로 변한 그 자리가 다 옛날엔 갯벌 지역이었고, 인천에서 밀물대가 되면 이 동네까지 밀물이 올라오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간척을 합니다. 간척해서 논이 되고 밭이 되면서 농사를 질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 동네에 이제 유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몇 개 성씨가, 이제 어떤 성씨가 한 명 들어오면 자기 형제들을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형제나 인척이나. 그래서 몇 개의 성씨가 이 동네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충청도 쪽에 들어오는 이씨들이 있고, 저기, 황해도 쪽에서도 양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 온 임씨들이 있고, 이제 또 강원도에서 온 이씨들이 있고, 그리고 뭐 황해도 쪽에서도 송씨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집안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다 객지에서, 이제 객지를 들어온 거죠. 살기 위해서 이 동네에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동네 바로 옆 동네는, 여기는 영성리지만, 이 동네 바로 옆 동네 후정리라고 그래갖고, 후정리는 집성촌이에요. 평산신시 집성촌이고, 갈산동, 그 옆에 갈산동은 전주이시 양녕대군파 집성촌이라 이 동네는 굉장히 천시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서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그 전에도 이 동네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대들이 십시일반 십시일반 힘을 보태서 마을회관을 지었고 거기에 청장년회가 있었고 학생들의 주축된 사회치라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다음에 마을 자체에 타가숲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음, 마을이 개발되고 원주민이 떠나서 다 무너졌지만 그래도 하나 남아있던 게 있으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마을 상조회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옛날에 초상이 나면 뭐냐면 그 초상집에 쌀 한 대씩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 동네 분이 이제 주관이 돼서 그 쌀을 다 모아서 그 초상이 끝날 때까지 그 쌀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 잔치를 하게 되면 국수 두 다발을 갖다 주고 그걸 잔치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상조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 초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상조회 기금이 한 6천만 원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지금은 이 동네에 그 상주에 가입해 있는 원주민들 이 동네에는 지금 몇 명 없어요. 다 외지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인들 주축으로 해서 상주회를 이제 우리 더 이상 뭐 존재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상주회를 해산하느냐 이제 마느냐 올 초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50명 정도가 와서 투표를 했는데 정확히 투표수가 동률이 나왔습니다. 25대 25. 그래서 3년간 더 상주회를 유지하기로 결정이 나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들이 마을에서 원한 건물들은 아닙니다. 선거직들이 자기들 욕심 위해서 건물도 커졌고,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 이것을 저희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영성마을이 처음에 옛날 기존에 있던 건물이 마을 주민들 거였기 때문에 인천시에 있는 어, 마을 공동체 건물이 주민이 갖고 있는 게 저희 마을이 유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송영길 시장 때 구월동 농산물 시장 그 부지를 팔면서 거기도 잉여 자금으로 부평구에 부평구에 이제 그 자금이 와서 그 자금 중에 50억이 저희 마을에 이제 배당이 됐거든요. 그 자금으로다가 이제 그 자금이 저희한테 와서 이게 건물이 된 건데 그 전에 인천시에서 이제 저희들 마을에 간 땅을 샀어요. 선대들이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은 경우도 한 300만 원 정도 그걸 받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바쁘서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원주민들은 하나도 이 운영위원회 이런 데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 떠나고 어수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에 의해서 급조된 통반장 중심의 영성마을 운영위원회가 생기면서 땅 파는 거, 건물 짓는 걸 이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렇게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되면서 원주민들이 하나둘씩 참여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통반장 중심의 그 마을 운영위원회는
이제 원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고 마을 주민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마을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꾸려지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하고 이제 이 건물을 짓는 건물은 부평구청 거니까 부평구청하고 이제 저희들하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설계 내용부터 해서 그 설계된 거 그거를 바꾸는 거 저희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에 지난하게 굉장히 많이 부딪혔고 많이 싸웠습니다. 구청과 저희 마을 사이에 갈등 조정관이라는 게 있어서 갈등 조정관이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회의를 몇 차례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왔거든요. 지금은 지금 이제 저희 마을을 운영하는 중심 세력은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19명인데 저희 이사회가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큰 이슈가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사회를 하는데 저희들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여태까지 100%다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사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이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100% 만장일치로 이사를 진행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 마을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은 이제 우리 노인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마더센터가 있고, 저희들 그 전체 총괄하는 저희들 이제 둘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각 다른 큰 거대한 목표보다는 마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슬리퍼 끌고 와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마을에서 놀자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목표 같은 건 없습니다. 마을에서 즐겁고 행복하자. 그거였고 마을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술 한잔하고 같이 차 한잔하는 그런 공동체를 꾸미기를 노력했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제 처음에 2013년, 12년도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이제 2, 3년, 2, 3년 지나오면서 가장 감사했던 게 뭐냐면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이 이 공간이 2018년도에 이제 준공 아닌 준공을 받고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들 자체로다가 문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클래스를 7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7개 정도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조합원이라고 그러면 실제 조합원은 아니고 회원들이거든요.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CMS 회원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문화 클래스가 이제 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한 150구자, 근 200구자를 만들었었는데 팬데믹이 2년 반 동안 진행되면서 그 회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빠져나가지 않은 80부자가 있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80부자가 이 마을을 지켜준 겁니다. 그게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그 힘이 그때 저희들도 굉장히 느꼈고요. 지금 그 힘이 바탕에 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지금 CMS 회원이 한 300부자 정도로 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다음 목표는 뭐냐면 마을 자체에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우리 사무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엔 되겠죠. 이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장 큰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을에서 즐겁게 살고 모든 세대가 어울려서 사는 거고 여기서 모든 마을의 갈등 같은 걸 여기서 풀어보자는 그러한 취지로다가 마을 공동체 하는 겁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조합원들 식사를 하는데 한 번 식사할 때 한 150명 정도 동시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부녀원들이 그 전날부터 음식을 다 준비해서 당일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참, 장관입니다. 멋있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그 밥 먹는 게 저희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밥을 먹음으로 해서 끈끈한 유대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서도 저희들 1년간 우리가
1년간 사업했던 내용 모든 것들을 다 보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은 총회에서 추인을 받습니다. 여태까지 총회에서 추인받은 모든 사업 다 100% 진행했고요. 100%다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가장 큰 힘은 저희 CMS 후원 회원들이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그 89자 그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원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면 꼭 막아 낍니다. 한 번씩 흔들려요. 흔들려는 세력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세력들하고 많은 다툼도 있었고, 여태까지, 음, 숱하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공동체가 똘똘 뭉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저희 공동체의 장점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어울려서 뭘 하는 거니까, 거기에 유대감이라는 게 겉으로 보는 유대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힘들었을 때 뭉치는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을 밀어주는 그 힘을 봤을 때 저희들이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었어요. 포기,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나 혼자 놀지 이 생각도 들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십몇 년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사진들이 너무 잘해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좀 말리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너무 열심히 하는 한 사람한테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순간 그 조직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저희들 같은 게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쉬엄쉬엄 놀면서 하자. 힘들면 하지 말자. 이제 그 모토가 그거고요. 우리 이사회를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우리 이사회는 격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우리 이사들이 여기 와서 돈을 받냐?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자기 주머니까지 털어가면서 하는 봉사자들인데도 어디 큰 기업의 그룹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정책 회의처럼 격렬하게 회의를 합니다. 싸움도 많이 하지만 거기서 결정된 거 그대로 진행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고 뛰지 말자. 그냥 그 생각으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희들 건물이 두 동이 있거든요. 저희들 이제 마을회관이 있고 마더센터라고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마더센터는 원래 우리 건물이 아닌데 부평구에서 공공 작업장으로 지은 건물인데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그걸 맡아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건물이었는데 그게 일자리 제공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 건물이 붕 뜬 거를 저희가 잡아서 거기다 공방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건물이 돼버렸어요. 부평구하고 그러니까 부평구에서는 저희들이 좋게 보일 수가 없겠죠. 건물을 다 뺏어갔으니까. 근데 인천시의 모든 공동체들이 마을 공동체 건물을 줘놓고 구에서 절반 이상을 다 차지했습니다. 심한 경우 인천시 동구 같은 경우에 심한 경우는 100% 차지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이 공간에 상주하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운영하는 그 운영비도 100% 주민들 자립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처음에 3년간 초창기 3년간 2018년, 19년, 20년 요 3년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18년에 100% 관리비 지원받았고요. 19년에 75% 지원받았고 그다음에 20년에 50% 지원받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100% 마을 자립을 해서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점점 얘기가 심각해져 가죠. 그게 현실인가? 예, 일단은 우리 그 정부영 선생님 뭐 조금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조금 더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사들이 다 모여서 서로 그 뭡니까 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게시판 토론 같은 걸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거기서 공동으로 다 나오는 것이 이 마을 활동이 재밌다, 즐겁다 이 두 음, 가지로 정리됐어요. 음, 19명의 이사님들이 공동으로 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한 10여 년간 이것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을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마을 운영에서 가지고 원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주민이 주인이다.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평은 그 인천의 호남 지역 같은 음, 파란색만 계속 당선되는 음, 이 파란색이 관료화되는 음,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파란 색깔을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데 주민총회로 해서 구청하고의 관계도 극복하고 주민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민의 결정에 의거해서 구청하고 싸우기도 하고 구청에게 주민들 요구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게 맞는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사장님이 또 이야기하셨는데 밥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밥을 통해서 이사들 단결을 하고 밥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핵심은 저희들은 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명의 운영진의 단합입니다. 운영진이 반대하면 어떠한 사업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사들의 입장, 이사들의 단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 셋째도 단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우리 내부에 갈등이 생기거나 우리 내부에 이견이 있으면 그 사업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진이 단합이 돼 있고 운영진이 즐거우니까 항상 모이면 재밌어요. 오만 동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서로 위로받고 또 행복을 찾고 그러면서 19명의 운영진이 마을 전체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아까 이사장님 얘기했지만 상근자 얘기도 했지만은 공동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다들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같이 모여서 지금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유지하듯이 우리 집 지어가지고 공동주택 만들자. 그 속에서 같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자식들은 우리를 공략 안 한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답을 찾자.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래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례를 보고 우리 마을에 적용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민의 어그와서 주민의 고민에부터 우리의 요구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주민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영성마을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뭐, 약간 이렇게 교주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앙촌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었거든요.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거는 두 가지였는데 내부에서 항상 치열한 논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앙촌에는 논쟁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임채봉 이사장님이나 정부영 이사장님이 거기서는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요. 약간 호구예요, 우리 이사장님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웠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족적이면서 폐쇄적인 곳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성마을 주변에는, 영성마을은 이제 낮은 단층 집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은 완전히 아파트촌으로 개발이 돼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마더센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일종의 그 지역의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쇄적인 그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평구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뭐 이렇게 상대 안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어 뭔가를 하여간 그 필요한 것들을 얻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적인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구청하고도 끊임없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족적이지도 않고 폐쇄적이지도 않은, 상당히 열려 있으면서도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가졌었고, 굉장히 그런 점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제가 느끼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시죠?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니까 느낌이 팍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예,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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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일 선생님. 아, 네. 일단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그, 뭐, 그 인터넷으로 좀 사진을 좀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사안이 영성마을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동네 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조그만한 마을이다라는 느낌은 받았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공식적으로 있는 조직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얼핏 제가 보기에 이제 둘의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과 그 외부와의 어떤 그 접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오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저희 마을은 옛날 자연불화기 할 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촌이라고 길을 중심으로 도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아랫마을, 중간마을, 저 뒷마을 이렇게 해갖고 세 개의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된 그런 마을인데 그 길에서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마을이었고요. 그 마을 형태는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이제 논밭들이 다 아파트 단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입인 그러니까 원주민은 지금 이 동네에 3%도 안 남아 있습니다. 다 외지에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 동네 주인이 돼야 되는 건데 그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프랜카드 작업 이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몇 년을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마을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들 수강생들 회원들의 8, 90%는 다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자치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공동체를 만들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저희 이제 공동체하고 저희들이 이제
연대를 갖기 위해서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정치단체였어요. 정치단체. 제가 보기에. 음, 그래서 저를 거부했습니다. 그 두 번이나 거부당해서 이제 두 번이나 거부당했고 그 와중에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고 해서 저희 이사진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고 저희 이사진들이 11명이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지금은 주민자치회와 저희 영성마을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흘렀지만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복지센터 이번에 이제 저희들 25일 날 삼산 일동 주민자치회 총회를 하거든요. 그때 음. 저희 마을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영 이사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유연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좀 추가 말씀드리면, 우리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주민자치회장님하고 공장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십니다. 음, 그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들으시면 좋을 것 음, 같은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음,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이 이사장님 들어가는 두 분이나 팽당했고, 저도 팽당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주민자치하고 마을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사고보다는 음, 그 마을 공동체 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군림하는 형태로 음, 보였고, 그래서 되게 힘들고, 그리고 우리를 또 왜곡된 시각에서 평가하고 바라보는 눈도 있어서 음, 사실은 많은 곤욕도 많이 치렀지만은 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자. 그거를 우리 이사님들 모여서 같이 교육하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었을 때 몽창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하게 일했습니다. 지금은 삼산일동 주민자치회가 저희들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주민들에게 자치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하십니다. 저도 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뭐 임원들, 수석 부회장님, 뭐 감사님 이런 사람들 다 우리 이사님들이 다 지금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영승마을이 삼산일동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헌신하는 곳, 함께하는 곳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도 이전에 초창기에는 많이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관계가 좋습니다. 구청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에 맞게 요청하면 또 금방금방 또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간의 다툼과 그간의 서로 간의 소통 이걸 진실성 있게 만나오고 토론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로 지금 부평구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기존에 있던 네 가지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거든요. 왜? 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음, 그런데 부평구 네 군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주민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거기서 영승마을이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리고 그 연대의식으로 그분들과 함께 계속 모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렇게 지속적인 논의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같이 교육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내부 구성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저희들 교육이 있었거든요. 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저희하고 그러니까 60대 중후반하고 10대들에게 그 거리가 50년 이상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을 모르니까 청소년 문화센 부평구 청소년 문화센터한테 이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먼저 청소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그 자세를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을 이제 서로 차례 받았고 어제도 이제 음, 청소년 음, 망하게 하는 방법 음, 해가지고 이제 각자 의견을 내서 그걸 조합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 아이들을 품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우리들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 저희들이 이제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 외부 강사를 초청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마을 지원센터 인천시 마을 지원센터나 부평 사경센터에 저희들 요청을 해서 강사들 섭외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요. 여기 같은 게 이제 지금 청소년 공동체 때문에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이제 저희들 어저께 이제 워크숍을 가졌고 음, 6월 달에도 또 한 차례 갔고, 그 음,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뭐 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걸 하기로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들 자체가 60대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해요. 음, 외계인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사진들이 교육받고 나서 얼굴들이 좀 밝아졌어요. 음, 아이들을 만나는 미래를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만나서 음, 어저께 교육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음, 6월달 교육도 그러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부영 이사가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미래 이제 우리 이사진들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시니어들의 미래인데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갈 곳은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한 우리 가는 곳은 요양원뿐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그거는 지향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공동주택이라도 공동주택 형식으로 해서 같이 어울려서 사는 거를 한번 구상해 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지방 정치인들도 많이 만날 거고요. 없는 조례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와, 장래에, 예, 와, 별로 이사 가고 싶은데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다들 뭐 굉장히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오늘 특별히 또 이은지 박사님 이 관련된 거 연구하시고 하시는데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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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소리. 질문을 드릴까요? 예, 예. 저도 이 시골에 들어온 지 한 14년 차 되는데요. 그러면 박발진 선생님 질문하시고 이은지 박사님 질문하시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박발진 선생님 소리. 예. 네, 한 시골에 들어온 지 14년 차 되는데, 이제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좀 시도도 해보고, 뭐 작은 성과도 있고 그랬는데,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조금 마을에서 뭘 해보려면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관공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부지 지원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또 그렇다고 마을에 뭐 어떤 땅이 공동 소유의 마을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좀 어려워서 건물 지을 돈은 있는데 조금 부지 마련이 좀 어려웠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고민 없었는지 또 하나는 마을 공동주택 요양원에 가지 않고 이것도 이제 우리 마을에서도 좀 논의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 일본 사례에 보면 그런 되게 이제 그 일본의 선진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 들었고 좀 그 마을에서도 그 함께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한국형 뭐랄까 마을 공동주택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좀 그것에 대한 좀 더 어떤 동기에서 시작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사진들 평균 나이가 60대 중후반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가면 앞으로 5년만 더 가도 다 70대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저희들한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고요. 음, 저희 세대처럼 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게 우리 아이들 세대는 그런 게 좀 약하잖아요. 음, 그 아이들한테 저희들 노후를 맡긴다는 것도 자존심도 허락지 않고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노후를 마칠 거냐, 생을 마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고민을 시작한 시점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도 사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계신데,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제 생각들도 다르고, 아파트에 사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음, 예,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음, 이제 하나하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시작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을 꾸는 단계고 지금 그림을 그려보는 단계지 뭘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생각을 구체화하면 행동을 이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구체하고 나서 지금 지방의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례를.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 사례가나 이 선진국 사례들 이제 많이 공부하고 음, 또, 저 지난번에 이제 그 방송에서 신문에서 만났는데 일본의 한 분이 자기 모친이 이제 치매가 왔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치매를 갖고 있는데 자기 직장도 다 관두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그분이 중심이 돼서 폐교를 개조를 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할 수 있는 치매 노인, 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치매 노인, 이게 죽음에 가까워진 치매 노인들, 그 노인들을 그 세 마을로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을을 구성해서 사는 걸 봤거든요. 음, 그것도 큰, 그것도 하나의 이제 뭐랄까 저희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음, 저희도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없나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저기 뭐야 강화도에 어떤 공동체가 그거 비슷하게 이제 우리 그 강화도 공동체가 그런 데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가보려고 방문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예, 뭐, 점점 질문거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김세롬 교수님 그 관련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좀 도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고요. 예, 이은주 박사님, 예, 질문하십시오. 네네. 네네. 아유,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음, 그, 참 대단하신 그 19분의 이사님? 네네. 네네. 그 19분의 이사님들의 그 열정과 헌신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그 19분의 이사님들이 모두 원주민이신지, 그게 이제 좀 궁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19분 이사님들의 생업이 어떤, 각자 이제 지역 네, 밖에서, 마을 밖에서 다 일들을 하고 계시는 네. 네. 것인지. 저희들 이사진들은 원주민 이사진이 있는 분들은 지금 5명 정도? 이제 원주민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제가 원주민 대표고 그래서 이제 이 대표를 맡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은 거고 또 이제 또 한 분 저보다 이제 형님인데 저한테는 이제 제 인척이고 저한테 팔촌 형님이 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결혼해서 와서 살면서 50년, 40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분들이 다 이사진으로 계신 거고, 우리 정부영 이사만 해도 부산 출신이 여기 와서 살면서 이사, 부이사장이 된 거니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활동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진들 대부분이 뭐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일들도 하고요. 자기 직장들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파트타임 직업도 있는 분들이 있고 전업 직장을
종일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나이대가 60대 후반이고 일단 한 번은 은퇴하고 새로운 직장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파트타임 그 잡이 많고 요양보호사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친이 98인데 저도 이제 제가 요양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한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고 자기 노후를 책임질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손들한테는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는 한 내가 활동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우리 이사진들이거든요. 그분들 생각에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지금처럼 살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공동주택까지도 이제 얘기가 된 건데 지금은 그림을 그려보는 단계입니다.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이게 저는 이제 자연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공통의 요소들이 같이 있으시나 이제 그게 약간 궁금했었던 거고요. 네. 근데 각자 이제 어찌됐든 마을 밖에서 네. 그런 이제 직업들을 갖고 있으셨고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퇴직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파트타임 하고 계시고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되게 이제 다른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공동체가 되면 이렇게 공동의 필요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이제 궁금한데 이제 뭐 이론을 또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러긴 하지만 아, 어찌됐든 괜찮아요. 이제 얘기하시죠. 그 이제 네. 협력에 대한 이론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이기심도 이게 자기 이익도 충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의무도 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헌신과 배려도 해야 되는 음,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이 이 협력이 잘 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 들어보면 의무라든지 그다음에 헌신이라든지 배려는 되게 이렇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개만으로는 솔직히 지속 가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음.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항상 있거든요. 이게 자기도 충족이 돼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그래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네. 예, 네, 저희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 이제 이사진들한테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겁니다. 생업이 우선이다. 생업이 우선이고 마을 일은 두 번째다. 마을 일이 우선이고 생업을 팽개치면 안 된다. 저희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다가도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가는 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봉사는 적당한 선에서 하고 생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거 해결되지 않고서 마을 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호구지체 해결한 다음에 마을 일하고 마을에서 놀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대 중후반들이 넘어가니까 일단은 이제 은퇴해서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파트타임을 하거나 요양보호사를 하면 하루에 뭐 4시간을 하거나 예,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생업이 우선이고 마을은 두 번째.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나머지는 정부형 이사가 이제 제가 보충 음, 설명드리면 어쨌든 모임이 있으면 모임의 구성원들이 다 동의가 되고 일치되는 지점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를 하기 전에 우리의 평가를 같이 다 하고, 그리고 새해에 우리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해서 모두가 일치되는 방향을 확정을 하고, 그 우리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승인을 받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쭉 달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구성원들 토론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이, 생활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회의 때
주로 말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취업 사업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요구가 분명하게 제기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까지 하게 되는 매번 막 시끄러운 난장판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면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그 한 3년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막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삐끼고 막 몇 달간 이야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고 함께하는 그런 민주주의 절차가 아주 높은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 결정되면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또 까먹기도 하고 그 청소년 공동체 같은 거는 저희들이 3년 계획을 세웠어요. 마드센터도 3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안착화됐거든요. 청소년 공동체도 그냥 반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교육을 받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는 청소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속적인 교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 이제 한 발 한 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고민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절차 속에서의 회의를 통해서 19명의 이사진들의 일치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는 거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서 주민들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주요한 그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니까 제가 총회 때 갔었는데요. 총회 때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왔고 300명 중에 뭐 거의 한 3분의 2는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먹어요, 보니까. 예, 그 아까 밥상 공동체라고 그랬는데 먹는 즐거움이 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분들 회의할 때마다 먹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CMS로 10,000원 넣는 거는 충분히 뽑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이은주 선생님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시면 더 하시고, 민혁기 선생님. 예,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대신 그 옆에서 음, 보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갖고요. 그 음, 이은주 선생님 질문하신 거를요. 음, 음, 그 음, 영성마을은 제가 봤을 때 그 이득이 없지 않으세요. 모여 계신 분들은 같이 모여서 이 치고받고 싸우고 하시면서도 음, 이거를 굉장히 즐거워하십니다. 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그 어,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경험해 어, 오시니까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효능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 아까 이제 예, 만장일치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씩 하나씩 이 단단해지는 관계망으로 이제 좀 묶이게 되시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안에서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이득은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 오히려 이 관계 안에서의 어. 이득과 함께할 때의 즐거움이지 않을까. 이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당히 수준 높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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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성걸 선생님, 예, 유사한 경험도 하고 계시니까, 예,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정말 뭐, 이제 저하고는 약간 이렇게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은 굉장히 이제 유사한 그런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을 표하고 그런데요. 우선 제가 구체적인 질문이 뭐 궁금한 게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제가 이 기본적인 걸 잘 몰라서 아마 우리 민혁기 선생님이 더 잘 알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막 얘기를 들으면서 혼란스러운 게 음, 기본적으로는 영성 마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고 말씀 중에 계속 공동체를 얘기를 하시는데 음, 또 듣고 보면 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슨 사회적 협동조합인가? 또 음, 언론 듣기로는 거기에 있는 공방과 음, 영성마을이라는 마을 회관을 운영하는 음, 사회적 협동조합, 그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음, 그걸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사회 얘기를 하셨는데 음, 이사회도 음, 그걸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들인지 음, 그렇다면은 총회를 한다면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총회인지 음, 아니면 그 마을 전체의 주민들의 총회인지
이 마을과 협동조합과 이 관계가 제가 막 헷갈리기 때문에 예, 이 얘기의 방향이 음,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박 대표님 말씀 중에 인원도 300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럼 그 300명이 조합원의 숫자인지, 그 음, 마을의 숫자인지, 또 음, 말씀하는 가운데 보면은 굉장히 그 공동체가 열려 있는 것 음, 같은데, 그 열려 있으면서 마을 공동체를 뭔가를 한다? 음,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잘 이렇게 음. 매치가 안 돼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은 그렇죠. 설명을 해주시면 예, 체계에 제가 대한 굉장히 말씀을 의미가 조금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 좀 뭐냐면 영성마을 둘의 사회협동조합이거든요. 음, 이걸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저희들 이제 부평구청, 이 부동산은 부평구청 거니까 3년에 한 번씩 수의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획을 해야 되는 단체가 일반적인 법인이면 안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의 단체가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협동조합을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근데 운영을 하면 저희들이 마을을 운영하면서 저희들도 어, 법인체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중간에 법인체를 없애고 그냥 운영위원회 체제로 돌아갈까 그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들을 많이 구했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머무를 거면 운영위원 체제로 가는 게 맞고 아니면 조금 더 꿈을 크게 꾼다 그러면 사회협동조합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사회협동조합을 유지하는 거고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을 받는데 연말에 소득정산할 때 그게 페이백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 그 회원들이 연말에 한 100여 명분이 페이백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협동조합이 아니면 또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회협동조합 명의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부물품 받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이제 컨설팅을 받고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었었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사회협동조합으로 바꾼 거거든요. 저희들이 뭘 알아서 처음에 뭘 알아서 사회협동조합을 한 건 아니고 컨설팅을 받고 반에서 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협동조합이 되면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이제 경영공시도 해야 되고 이 세금 문제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한테는 아마추어들으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어서 이 운영의 체제에 돌아갈까 그 많이 했었는데 또 뭐 미래를 보자면 그렇게 사회협동조합 유지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교육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네. 그 헷갈리실 시다는데 동의가 돼요. 우리도 음, 지금도 헷갈려요. 음, 왜냐하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음, 행정에서 계속 그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지고 그 옷이라고 해야 됩니까? 행정에 음, 맞춰온 거예요. 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의 결정을 따르는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는 있어요. 음, 여기 주민총회도 하고 음, 등기총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은 주민을 중심으로 하게 모여 있는데 음, 행정에서 계속 이 체계를 바꿔라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한다 음, 해가지고 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음, 근데 그 옷이 너무 힘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문의를 하는 데서 가지고 헷갈린다고 이야기하는 거 음, 동의가 되고요. 우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음,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문제 지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CMS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이면서 마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아니. 예. 조합원은 정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8명밖에 안 해요. 음, 그게 음, 공식적인 거고, 네네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이 CMS 네. 내는 분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회원이죠. 음. 회원분들이. 회원같이 정관에 따르면 회원.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음, 하여튼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이 네. 달라요.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내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그게 정리를 하는 것이 힘든데 하여간 원칙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 이렇게 조직에 대한 것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손등분들이 많은데 예, 일단 김경욱 선생님, 김성걸 선생님 아직 궁금한 게 해소가 다 안 됐죠? 궁금한 건 많지만은 다른 분 또 하시고 하겠습니다. 예, 좀 놀러이서 예, 예, 김경욱 예, 선생님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네. 아, 아까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행정과의 과정에서 이제 입는 힘겨운 옷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고민이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그날 저는 이제 미리 가서 따라가서 직접 들으면서 이게 이 마을 공동체도 우리 그 뭐지 임채웅 이사장님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인자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권위 같은 거 안 부리시고 이렇게 우리 저기 정보영 회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드는 게 이게 이제 행정을 할 때 이제 이게 마을을 할 때 항상 딜레마잖아요. 공간은 필요한데 공간을 만들 능력은 안 되고 이제 그 지자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발이라는 여러 과정에서 외부에서 어쨌든 공간을 되게 두게 되잖아요. 땅은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게 영성센터라는 것도 구청이 지어주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단히 놀랍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개는 이제 그 공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미래의 불안함. 그러니까 공간은 굉장히 큰데 어, 주민들이 활동을 하는 목적으로만 쓰기에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는 이런 딜레마 부분을 우리 그 이사장님하고 이제 우리 그 거기에 있는 이사님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의 불안을 없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그 다른 이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렇게 귀감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뭐 반은 이제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게 무슨 뭐 요양원 뭐 그다음 보건소 막 이런 거 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 스스로 하게 된 부분이 그러니까 굉장한 자료 조사와 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놀라운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예, 그 말씀을 좀 부분이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음. 문제고 이게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 네, 결정적인 계기가 네네네. 됐는데 그 네.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네.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들 이 초창기 이제 건물을 질 때 이 건물 진 원인이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일환으로 진 거거든요. 그때 지면서 마을회관이고 이 동네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건물이 마을 주민이 원하는 규모의 건물이 아니고 선거직 공무원들이 자기들 면세우기 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을 주민이 원하는 건물과 선거직이 원하는 건물은 다르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를 보면서 음, 저희들이 이제 텁하게 하면서부터 저희들이 마을 원주민들이 이제 음, 음,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관에서 보기에 음, 저희들은 이제 아주 별종이 돼버린 음, 거죠. 음, 이제 특파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건물은 어떻게 져야 되고, 뭐를 어떻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음, 그 과정들을 다 계속 이제 그 컨설팅을 받았죠. 음,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지역이, 우리 건물이 들어선 자리가 장마철이 되면 옛날에 이제 다 수도가 없을 때는 다 우물이었잖아요. 음, 이 우물이었을 때 장마철이 되면 수위가 수시로 변하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많이 새는 많이 난 지하수가 많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을 주민들은 이제 여기 지하를 파지 말자 그랬는데 안 판다고 얘기해 놓고 음, 어느 순간 가서 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원래 이제 부평구 풍물 대축제라는 큰 축제가 있어요. 10월 달에 하는 거. 음, 그게 출발지가 이 동네거든요. 음, 근데 이 동네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 없이 여기다가 전수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다가. 그래서 주민총회를 해서 그거를 못하게 막았어요. 처음부터 건물을 짓기 전부터. 그걸 막고 또 이제 설계도에 없던 태양열을 이제 옥상에 전부 다 이제 태양열을 넣게 되고. 그리고 원래 구청에서는 지금은 이제 주방으로 쓰는 공간이 원래 보건소의 한 부분이 와서 이제 상주하게 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무실도 원래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주차장을 조금 달아내서 저희들이 사무실로 꾸몄고 주방도 이제 그래서 그 보건소가 못 오게끔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해서 통으로 했고요. 그 2층 커뮤니티룸도 방 2개에 복도가 있는 건물인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통으로다가 저희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지하에 강당이 있고 연습실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를 저희들이 연습실로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연습실로 만들어서 방음이 잘 돼 있는 그런 연습실로 돼 있고요. 이제 그렇게 건물을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했으니까 그 요구 과정에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이제 부평구청하고 저희 마을 사이에 갈등 조정관이 들어서서 그 갈등을 조정을 했어요. 그 몇 차례에 걸쳐서 갈등 조정 회의를 했고 그 결과에서 이제 건물이 이제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부평구청하고 저희하고 부딪히면서 우리는 이제 공무원들 말을 못 믿겠다. 니들 구두로 하는 약속 하도 못 믿겠으니까 문서를 해달라. 문서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영 이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 아까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보완을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예, 예. 그렇게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운영에 관한 네. 부담이 오히려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운영을 할 자신을 어디서 확보했냐. 대개는 운영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 들어오는 거를 용인하고 그러면 결국은 점점점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쫓겨나는 결과가 이제 되는데 그게 다 근원적으로는 불안감이란 말이죠. 이 큰 공간을 우리 뭐 돈도 별로 없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운영비는 결국은 주민들이 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불안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했길래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독자적으로 가실 수 있었나 이거지. 예. 자신감 없었습니다. 자신이 예, 두려웠고, 예, 두려웠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들 총회에서 주민들이 아, 결정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업체가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막 구청에서의 자기 쓰는 뭐 자기 뭐 친구는 있는 무슨 단체들에게 뭐 자리 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 구청에서 다 계획을 다 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운영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줄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공단이라고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강연을 요청해서 가보니까 다 뺏겼어요. 이미 구청의 여러 가지 자기 구청 관계자들의 그 필요한 시민단체나 아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 왜 있어요? 그것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다 뺏겼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의 공간 말고는 다 뺏긴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거 운영이 힘드니까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줄 테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수다 떨 수 있는 공간 하나 내주면 되는 거지. 행정이 철저하게 주민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기보다는 자기의 달콤한 그 선거지구로서 가질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것을 만드는 이런 것으로 생색내는데 이용한 것밖에 아니었어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그것이 지금의 공동이용시설의 현상이다. 현실이다. 그런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철저하게 주민에 어긋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에서도 자기들 계획이 다 깨진 거죠. 왜? 주민의 결정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냐면 우리는 그 전에 마을 공동체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 건물 짓기 전에 마을 공동체 건물이 있었고 그런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예, 그 예. 운영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요. 아, 예, 이 예, 모든 거를 예. 저희들 운영진이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음, 근데 그게 운영진이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들 이 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음, 그럼 이제 건물을 질 때 그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마을 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모든 건물은 다 책임진다. 이 건물은 마을 거다. 왜냐하면 그 구청에서 처음 질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선거직 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다 음, 마을 거다. 이거 음, 마을 음, 건물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는 거니까 음,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음. 그런데 이거 하면서 이게 운영에 대한 거는 두려웠지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운영을 해봤으니까. 네. 그러네요. 예. 우리 예, 또, 김경희 의원님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지역에, 제가 지역구로 있던 지역에 그 풍동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뭐 주민자치 쪽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 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많이 받고, 주민자치가 좀 많이 활성화된 그런 곳이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 회장이 바뀌면서 회장이 뭐, 그 이제 회장 바뀌자마자 확 무너졌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전 회장님하고, 전 회장님은 계속 교육을 해가면서, 그, 주민 자치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순수하게 활동을 하셨고, 다음에 음, 오신 분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제 전에 그 상 많이 받고 하시던 그 회장님하고, 뭐 저도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음, 그, 백마교라고 이제 그 다리 하부에 그 하부가 너무 이제 쓰레기와 뭐 여러 가지 안 쓰는 뭐 이런 것들이 방치가 돼서 너무 이제 지저분하다. 거기를 깨끗하게 해달라. 음, 이제 그거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걸로 이렇게 그 추진이 돼서 음, 그 저도 이제 도의원인 상태에서 예산도 확보해주고 시비도 확보하고 해서 설계가 다 마쳤어요. 음, 그런데 이제 고양시가 그 22년에 그 시장이 바뀌면서 당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쪽으로. 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장은 그 전에 이제 추진했던 그, 백마교 하부 주민 커뮤니티 센터 주민 협의체를 현수막을 3개 걸고 면접까지 봐서 구성했던 그 협의체였는데 음, 거기하고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음, 착공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어, 주민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영성마을 말씀을 들으면서 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음, 그 처음에 그 한 3, 4년 전에 우리가 그 주민협의체로 정말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벤치마킹도 가고 어떤 공간은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설계까지 계속 같이 해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취지를 다시 살려서 음, 공간을 좀 다시 계획을 하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음, 그 공간이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뭐 그 시에서는 아마 주민자치회라든가 뭐 성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그 시에서 뭐그 계약직 하나 두고 뭐 전기세랑 수도세 내주면서 이렇게 공간만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음, 현직이 아니고 많이 자세하게 지금 알고 있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공간을 그렇게 주민자치회나 특정 단체가 사용했을 때 단체 건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해서 청소년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했던 취지가
단체 소유가 돼버리면 운영할 수 음, 없는 음, 네, 그런 걱정을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음, 협의체를 구성을 음, 했었고, 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좀 취지가 전혀 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서 저도 좀 그 상황, 공간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됐고요. 영성마을에서 해오신 말씀 들으니까 정말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해내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러나 힘은 그 과정에서 같이 해오시고 만작일치를 이루시는 그런 시민들의 참여, 참여하는 것에 대한 뭐 재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고향 상황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하셨고요. 권영일 PD님 지금 드신 건가요? 아직 안 내리신 거구나. 예. 그러면은 일단은, 예, 아, 어, 네. 예, 저 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 네. 제가 궁금한 거가 지금 주민 그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영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뭐 충돌된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아마 초기에는 좀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되신 상황이다 보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주민 자치회의 그 인력이나 거기에 뭐 가령 뭐 간사라든지 뭐 사무장 이분들이 이걸 같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까지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도 하네요. 네. 그거 네. 포함해서, 예, 네. 예, 네, 부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소리. 예, 예, 안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이제. 예, 그, 뭐, 프로그램 같은 건 저희 걱정 안 합니다. 예, 서로 소통도 하고 있고, 다 겹치더라도 또 거기에 가는 사람 가고, 여기 오는 사람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운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상적인 소통은 거의 뭐, 100%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다른 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치하고 마을 공동체가 많이 부딪힙니다. 안타깝지만은. 근데 그거는 저는 뭐냐면 마을 공동체의 폐쇄성과 그 다음에 자치의 권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요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활동은 마을 공동체 분들이 그 활동력이 높잖아요. 그리고 열정도 높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개방적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혁신하고 이런 것들이 노력이 있으면 저는 나아질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아까 손드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 공간에서 이런 자리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도 좋았지만은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되게 컸습니다. 음. 아까 김경희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 새로운 운동의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행동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 못 벗어난 마을 공동체 분들이 또 계시는 것도 느껴집니다. 음. 예, 행정의 일정, 행정의 돈, 행정에 의거해서 지원센터도 그래 움직였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도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에 따라갔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없었어요.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행정의 일정, 행정의 사업, 행정의 지침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게 막 급급하게 11월 달 되면 서류 맞춘다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한 번씩 뭐 위탁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서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
메꾼다고 정신없고 그런 가정의 주민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개소식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했습니다. 구청장이 와서 삽 들고 행세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완공이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우리가 바라는 이 건물이 완공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계속 요구하고 바꿔내고 이런 것들 과정에서 계속하는 것도 늦어지고 다른 공동체는 난립을 해가지고 지금 지하에 막 물이 새고 난립니다. 그런 데서 철저하게 우리 공간이다, 주민들의 공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결합되었고 주민들의 의거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이 되는 건데 우리의 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번 고민을 던집니다. 나는 주민 중심인가? 마을의 공동체의 주인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가? 진행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10년의 역사, 저는 철저하게 행정 중심으로 왔다 보니까 서울의 마을 지원센터가 그렇게 무너지고 대전에 무너지고 인천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이 주체로 나섰던가? 주민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을 우리가 자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 속에서의 핵심은 주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마을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형성할 때 행정이 당당해지고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좀 새로운 마을 공동체의 원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에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이 마을 공동체 하면서 재계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나도 걱정 안 했습니다. 왜? 저희들 뒤에 마을 주민들이 있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세가 되니까 선거직들은 싸움이더라고요. 세가 되니까 선거직들은 반대로 못해요. 구청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딪힐 때 구청장이 시의원 할 때는 굉장히 고분고분 잘했거든요. 구청장이 되면서 권위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마을에서 요구하고 면담을 요구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구청장 면담하기 위해서 서명 작업을 했어요. 우리가 300명 서명장을 받고 공무원들이 와서 보고 니들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300명 받아놨다. 요거 끝나고 나면 우리 프랜카드 달 거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새예요. 마을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마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마을 공동체 안 됩니다. 지킬 지금 수가 다 없는 거죠. 무너진 공동체들, 다 사업 중심으로 했던 공동체들 다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공동체에서 사업 웬만하면 공모사업 하지 말자는 주의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단체 주장하는 얘기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차상위 계층, 지금 보호받는 계층들이 두 계층이 있잖아요.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이 있잖아요. 근데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재산은 있는데 독거로 사는 노인분들이 이 동네에 그래도 꽤 계시거든요. 그럼 뭐냐면 가정적인 문제와 간에 경제적인 문제와 간에 재산은 있는데 자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 새로운 사업,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사업 그거 외에는 우리 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보여주기 사업은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무너졌을까? 저 무너졌을 때 왜 들고 일어서지 못했을까? 각 마을 공동체들이. 근데 그 마을 공동체들 거기에 주민 없었습니다. 다 사업 따먹기 일환이었고요. 거기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 바랬던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무너져도 마을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문 닫는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 때문에 저희들 쫓겨날 겁니다. 문도 못 닫아요.
이건 만약에 부평구에서 저희들 마을한테 수익액 안 주면 부평구 난리 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여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거 이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여태까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왔고요. 코로나 시기에도 코로나 시기가 잠깐 풀릴 때 그때도 했습니다. 그 끈끈한 유대감들이 이 마을을 버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우리 건물 2동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미래에 대한 걱정 없습니다. 저희들이 떠나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여기를 한다고 해도 이 건물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예, 이은지 박사님, 예, 짧게 한 말씀, 궁금한 게 예, 있거든요. 예. 그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걸 네. 이제 공동 밥상을 마을 회관을 위탁을 하면서 하셨나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오신 지금 우리 언제부터 처음부터죠. 우리 처음 처음이라고 공동체 시작되면서부터요. 그게 음, 처음이 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운영위원회 체제일 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건물이 짓기 전에 식당을 빌려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을회관 그 운영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마을 공동체 운영을 했었다라고 네네. 하는데 그건 어떤 사업이었었어요? 그거 이제 그 전에 마을 공동체 그거는 이제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에 마을 공동체는 재밌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논농사 위주의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골다웠고 재밌게 살았거든요. 그게 각 집에 살림 규모를 다 알았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친근감이 있었고 이 마을의 점포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마트 말고 옛날에 전방이라는 거 있죠. 그 전방에 주인이 없어도 없어지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도 내가 없을 때 가져가도 다음에 돈을 갖다 주니까 그랬는데 마을이 개발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다시 공동체가 일어서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네, 자연마을의 아니, 잠깐만. 전통. 이사장님이 잠깐 헷갈리시는데, 음, 실질적으로 밥을 먹기 시작한 거는 이전에 그 공동체가 단절되고 나서 그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저희들이 분녀회 분들이 밥 먹자, 그것을 제안하고 그 사업으로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최세원 회장님도 질문하실 게 많으실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예, 정성훈 예, 아니, 박사님, 예, 예, 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야기가 길어질 건 아니고요. 실은, 지금 영성마을이 제가 가장 부럽고, 또 저희 이제 자주 뛰어갈 텐데요. 저희 지금 마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영성마을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좀 벌어져서요. 저희는, 도시재생, 더불어마을 사업 인천에서 하는 작은 한 40억짜리, 4년짜리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커뮤니티 센터가 이번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음, 근데 정말 아쉽게도, 주민협의체가 있으세요. 근데 주민협의체가 4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셨냐면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이 대표님과 세 분의 통장님의 부부로 이루어졌었어요. 음, 대표님 부부, 세 명의 통장님 부부, 그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졌었다가 이제는 그것마저도 다 깨지고 대표님과 대표님 와이프, 활동가만 남은 주민협의체가 음, 그냥 저기 뭐지, 건축과랑 우선 건물을 올린 거죠. 음, 그 안에 주민들은 없으세요. 음, 근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정말로 부러웠던 건 치열하게 싸우신다면서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시고 함께 그걸 따르신다면서요. 저희 지역 주민협의체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아요. 의견이 다른 분들은 거기에 발붙이지 못해요. 저도 쫓겨났었고, 어, 주민을 계속 쫓아내는 협의회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과에서는
그 협의회에서 만든 거니까 협의회에게 나는 운영권도 줄 것이다라고 말을 음, 하고 저는 이제 주민자치 회장인데 음, 저는 주민들과 함께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하겠다가 아니고 거기 계신 협의체 분들과 다시 한번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엊그저께도 실은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권한 없으시니까 나가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도대체 그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준공을 하고 아직 운영 주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간담회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함께 이것들을 운영하고 함께 지역 주민들의 것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논의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거부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탄한 주민들과 함께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은 주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저기 역성마을 분들도 한번 모시고 주민들과 함께 음, 공동이용시설 운영과 이용에 대한 좀 공론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이거를 정말 행정에게 빼앗기지 않고 음, 우리 마을에 어떤 마중물로 주민 공동체의 마중물로 삼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말이건 한밤중이건 함께 모여서 말씀하셨듯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 회장으로 있는데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 건의가 필요하면 또 그것도 한번 부려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한번 해볼 예정이라서 음, 저는 지금 되게 네, 결의를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네. 예, 인천에 있는 분들이 좀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테타를 통해서 민주적인 주민자치회로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회장님이 성공하셨는데 마을회관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지혜를 좀 모아 주셔야 되겠네요. 저기 지금 9시, 우리가 원래 시간이 9시까지인데, 아, 어떻게 할까요? 뭐, 하여간, 아직도 우리, 김세롬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정성훈 박사님도 아직,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건데, 한 20분, 9시 20분까지 좀, 한 20분 연장해서 할까요? 네, 네. 괜찮아요? 그러면 9시 20분에는 마치는 걸로 하고, 예, 조금 더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김세롬 선생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부채를 아시는 분들이라 다들 핵심적인 질문들을 막 주고받으시는 부분이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저는, 어, 너무 질문할 게 많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관심 있으시다는 지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원래 하는 분야가 이제 의학, 보건학 쪽이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나이 먹어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더 좋은, 지역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고 공부하기는 했는데, 되게 다 이제 정부 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현장들에 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막 봤던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이장님으로 꾸려진 지역은 이제 하나도 안 싸우고 그냥 하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해서 이렇게 음, 결정을 하시고 거긴 사업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정부가 시작을 했지만 사업이 좀 잘 된 데는 음, 이장님들이 자꾸 사퇴하고 여자 부녀회장님들이 관광위원으로 들어오고 싸우기 음, 시작하고 막 보건소 직원이랑 막 이렇게 아웅다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거를 해내기도 하시고 뭐 이런 모습을 이제 9월에 제가 이제 봤던 거를 소개를 음, 드릴 예정인데, 음, 방금 말씀하신 관하고 민 사이의 이 권력 불평등과 자원 불평등 음, 문제가 계속 있으면, 제가 주장해보는 전략은 음, 사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서는 다른 권력이 들어와요. 음, 의료 권력이 들어오거든요. 음, 근데 음, 간호사, 의사, 뭐 이제 통상 한국의 병원들이 뭐 주민들을 위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이런 일을
관심이 있고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간호사, 의사, 음, 뭐 보건 전문가들이 이제 주민 편을 막 이렇게 들면서 보건소랑 군청을 막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주민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야 된다. 뭐 음,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전략을 이제 한번 세워보는 것인데, 음. 아까 그 정성미 사무국장님 예, 정보영, 예, 선생님께서 음, 네, 그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부분 있잖아요. 주민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사업 위주로 하면 음, 공동체가 어려워진다.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너무 동의가 되는데 음, 근데 의료 얘기가 딱 들어오면 이게 또 다른 지식 위계가 생기고 이제 많이 아파서 의사랑 더 하고 싶은 사람과 덜 아파서 나는 그냥 주민 위주로 하고 싶은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막 끊임없이 음, 생기고 음, 아, 이게 참 쉽지 않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 현재로서는 아마 주거하고 돌봄을 중심으로 기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의료와 관련된 뭐 꼭 의료랑 연결될 필요는 없지만 뭐 저희들 이제 컨택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뭐 음. 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뭐든 궁금합니다. 네. 야, 오늘 김세론 저희도 선생님이 이제 관심을 그런 가지시면 부분에 되겠네.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도 가봤고요. 인천 저기 인하대 병원장 하셨던 교수님을 모셔서 마을에서의 의료 정책, 음, 마을 의사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요청해서 강의를 몇 번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음, 저희들 마을 혼자서 한다는 게 참 힘이 역량이 딸리더라고요. 네.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저희도 이제 의료협동조합 이런 부분으로 가려고 이제 노력들을 좀 해봤었는데 저희들 마을 하나가 한다는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음, 우리 동네에 이제 각 의원들이 몇 군데 의원이 있는데 그들의 호응도도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근데 음,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 마을에서 그거 하자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딜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려워요. 주체인 의료 쪽에 있는 분들이 안 움직여요. 네. 네. 주민들 입장에서 제안도 해봤는데 그들이 너무 바쁘더라고. 음, 의사들이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저 일신동에 보면 평화의 뭐, 평화의원, 예. 거기도 지금 보면 나름대로 건물도 많이 음, 만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은 돼 있는데 음, 다 의사 선생님 모시는 것들이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음, 예. 그래서 음, 사실은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쿠바에 있는 그런 의료 혜택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 들었거든요. 음, 그리고 그 보고 또 이 음, 마을에서 이 사전 의료들이 이루어져서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이 뭐 간호사나 이런 마을 의사들이 이런 것들 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너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일은 안 하고 예, 그 일은 사실 접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좀 먼 과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세롬 선생님이 또 9월 달에 여태까지 쭉 활동해 오셨던 거, 말, 우리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또, 김세롬 선생님 지금 인제대에 계신 거죠? 예, 저는 현재 올 3월부터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을 하게 예,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요. 수시로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드리면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예. 자, 네, 아직,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직 말씀 안 하신 우리 정성훈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요.
여기 산이라고 돼 있는데 산이 누구예요? 이름이. 아, 이해주 아, 선생님. 이해주 선생님. 예. 예, 이해주 선생님 인사 말씀 잠깐 하시고, 예, 이동준 전국 지속협 총장님,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고, 오늘은 좀 아쉽지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정성훈 박사님, 예, 한 말씀 하십시오. 아, 예. 제가 지금 뭐 이제 도착을 했는데 화면 켜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아, 말씀은 그냥 계속 그래서 들으셨어요? 어쨌든 예, 도착은 했습니다. 근데 뭐 밖에 폰 들고 있어가지고 음, 제가 영성마을에 제가 인천학연구원에서 제안을 했고요. 음, 6월 14일 정도에 정책 포럼을 영성마을에 가서 하려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할 내용을 음, 아까 정부영 선생님이신가요? 음, 열변을 토하면서 행정에 대한 규탄을 하던데 음, 뭐 그와 비슷한 것들을 제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 무엇보다 우리는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를 억누르는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 틀을 바꾸는 것이 되지 않으면 뭐 무슨 사업을 하든 지자체는 행정구역에 근거해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공동체건 자치면건 잘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뭐 영성마을 사례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 방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질문 하나만 딱 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사실 제 아내가 이제 그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제가 계속 들었는데 음, 제 아내의 질문입니다. 부녀회가 아까 마을밥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했다고 했을 때 뭔가 이러면 그때 제 아내의 반응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거 약간 뒤집어 쓰는 구조 아니냐 밥상 이거 이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혹시 마을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된 적은 없는지. 예. 네네. 저희들 이사진들의 구성이 19명인데 거기에 성별로 따지면 남자는 4명이고요. 나머지 15분은 다 여자분입니다. 근데 그 15분 전부가 다 부녀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녀 회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성마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녀 회원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강요해서 부녀 회원들한테 이거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녀 회원들이 이렇게 해야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거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힘들면 하지 말자예요. 힘들면 하지 자발적 말자. 즐거운 즐겁지 않으면 마음으로 하지 하고 말자. 계신답니다. 네네. 예, 어, 이동준, 저, 예, 예. 저 여기 한번 꼭 거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엄마한테 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힘든데 그걸 왜 계속 하는 거야? 제발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엄마는 말을 듣지 어, 그게 않거든요. 뭐냐면 즐겁지 근데, 않은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논문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그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지만 되게 내면화된, 모종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속 세대와의 연결을 잠정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디베이트가 많이 되고 논의가 많이 되면 좋겠다는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과제를 하나 주셨어요. 예. 예, 아쉽죠? 아쉬운데요. 우리가 뭐, 올 내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 궁금증이 좀 더 풀리겠죠, 뭐. 예, 오늘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마을에서 밥을 많이 먹어봤는데요. 예. 그 이사님 중에 남자 의사님도 열심히 부엌 일을 도우면서 같이 하고 계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밥을 먹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설거지하러 찾아가고 막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이제 완고하게 거기에 이제 이 부이사장님 포함 이제 다른 이사님들이 설거지는 우리가 할 테니 그냥 빨리 가라라는 식으로 거부하세요. 예, 이게 분위기 자체는 그런데
그렇다고 한쪽 성별만 이렇게 유별나게 이제 그렇게 일을 하는 구조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동균 총장님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인사 네, 말씀하십시오. 네,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뭐 이제 인사말은 자주 뵙던 분들 또 뵈서 반갑고요.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도 지역에서 현장에서 시민들이나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생활을 많이 하다가 현재는 조직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단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경험들 새록새록 또 여전히 똑같은 고민, 여전히 어려운 돌파하기 어려운 지점들 다들 경험하고 계시구나 싶어서 공감 많이 했습니다. 네, 인사 간단하게 이렇게 드리고요. 박태선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민의 자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행정이든 기업이든 다른 곳이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때는 협력할 수 있고 또 거부가 필요할 때는 거부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또 타협할 수 있고 하는 자기 결정력, 유연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한테 유연성이 없죠. 뭐 민간 협력이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은 거부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자율성을 갖는 것은 다양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영성마을이 갖고 있는 정말로 참 훌륭한 점은 주민자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부평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역량이 내부에 축적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영성마을은 참 깊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의가 되시나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6월 둘째 주 토요일이 며칠인가요? 6월 8일. 6월 8일이죠. 6월 8일 날은 또 우리 이은주 박사님께서 오랜 동안 또 고민하고 또 현장을 살피시고 또 지금도 연구하시고 또 광진에서 또 그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된 활동을 또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성마을하고는 또 다른 칼라로 사례와 그 연구한 내용 주로 협력이 어떻게 협력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많이 쓰면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음 달에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성마을에 마치겠습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영성마을에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